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화이지 멘트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화이지 멘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고등부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도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랑 대학교 시절 때 있었던 일들을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저는 간호학과를 다녔고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2일자로 입사 발령이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주제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저는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부터 지금까지 이제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목차예요. 목차를 보시면 제가 재수를 했던 이유가 학과 선택하는 거랑 좀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과 선택했던 거랑 그다음에 저의 신앙생활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고등학생 랩런트 드리니까 그래도 제가 전공한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마무리 이렇게 4개를 준비를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드릴 거는 저의 재수생활과 전공 선택입니다. 제가 여기 속제목으로 제가 좋아하고 싶은 거 1도 모르는데 전공 선택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실제로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저는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제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일도 없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랩런트가 있다면 제 얘기를 그냥 참고 삼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개를 적어놨는데 이게 전공을 선택할 때 벌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에요. 저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가고 싶은 데가 진짜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재수를 했던 것도 뭔가 명확하게 여기에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고생인데 여기 가려고 이 성적 받아서 그래서 재수를 무작정 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여기 가고 싶다 되게 여기 학교 가는 사람들 진짜 부럽다 이런 건 있었는데 그냥 딱히 내가 이 일을 해서 이 일을 하려면 이과를 가야 되는구나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게 뭔지 좋아하는지 나한테 잘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좋아하는 일 말고 싫어하는 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간단합니다. 제가 간호학과를 간 이유가 내용이 재밌어라기보다는 제가 싫어하는 내용이 딱히 아니었어요.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저는 되게 복잡한 원리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연구 이거 싫어합니다. 숫자 계산 진짜 싫어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대 다 뺐습니다. 자연과학, 물리 다 뺐어요. 빼고 나니까 나오는 게 생명과학, 간호학과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생명과학 하니까 뭔가 연구실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게 간호학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과 가고 싶지만 한데 딱히 가기 싫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갔습니다. 간호학과.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싫어하지 않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하다 보면 그냥 하게 된다. 딱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면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기본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한대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던 일도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던 일인데 좋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답은 하나죠. 그냥 싫어하지 않는 일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 말고 싫어하는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 간단한 기도만 곁들여주자라고 했는데 이제 다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학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냥 해보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맨날 짧게 한 1분씩 이렇게 막 어디 갈까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뭐 어디 가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면 뭐 궁금한 학과나 뭐 관심이 가는 학과 또는 이거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걸 이제 리스트를 쭉 적었어요. 뭐 추천 받은 것도 괜찮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건 진짜 나랑 안 맞다. 얘는 내가 돈을 10억을 줘도 못 가겠다. 이런 과는 이제 과감하게 지웁니다. 아무리 이제 좋아 보여도 그냥 지우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과들이 몇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찾아보는 겁니다. 이 과가 무엇을 하는지, 뭘 배우는지, 뭐 이런 뭐 영상이나 요즘 유튜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코카콜라는 못 하겠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딘가 가게 생각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공 저도 간호학과를 갔지만 저는 병원을 가고 다른 친구들은 되게 다른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뒤에 그 학과 소개할 때 조금 말씀드릴 건데 전공이 곧 나의 미래고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공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의 앞으로 긴 인생에서 뭐 하나의 관문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내가 전공 선택을 잘못해서 내 미래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좀 살짝 내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의 대학생활이랑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된 지 모태신앙으로 25년 차이지만 저의 신앙생활은 감히 1년 차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렘넌트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말로만 교회 다닌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작고 귀여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거의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여기 이제 해피 대학생 라이프 적어놨는데 저는 대학생활을 정말 즐겁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뭐 꿈꿨던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굉장히 본팀이 놀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센트럴파크라고 큰 잔디도 있고 일청남이라고 이제 연못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앞에 정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문에 대학로도 있어가지고 신입생들이 놀기 너무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뭐 밤샘에서 노는 거 기분이고 뭐 대학로 도장 끼기 뭐 시내 나가고 뭐 주3에 거의 이제 하나님 말고 그 초록색깔 주님 영접하는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리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희 뭐 소울메이트, 운동메이트, 술메이트 다 동아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훈련 때만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정모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 모임으로 만날 정도로 굉장히 저는 대학생활을 잘 했어요. 대학생활만 잘했습니다. 네, 신학생활은 딱히 저한테 큰 지분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저기 밑에 조그맣게 가라앉아 있는 귀여운 아이가 신학생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 딱히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뭔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밑에서 너무 굴곡 없이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딱히 내가 메시지를 지을 이유도 없고 기도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또 나름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프롬말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겉으로 되게 번들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스킬을 만들었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4학년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해요. 간호학과는 4학년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병원 가고 막 이러는데 나 혼자서 진짜 만년 취준생활 없는 거 아닌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씨 큰일 났다 이러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딱히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진짜 감사했던 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예배랑 익숙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죽어라 들으려고 해도 안 듣던 말씀이 이제 위기가 닥쳐올 것 같으니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날짜를 기억해요. 2021년 12월 22일 제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들은 날입니다. 제 말씀 수첩 첫날이 이제 그 날인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참고로 파워 J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표나 뭐 다이어리 이런 거 쓰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런 스타일로 쓴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듣기로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냥 일단 단순무식하게 시작해보면 돼요. 하다 보면은 나한테 뭐가 맞는지 방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굳어진 거예요, 저한테. 일단 이제 루틴처럼 이렇게 습관이 된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기 제가 흰 색깔 박스에 포인트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메시지 듣는 걸 우선순위에 놓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말씀 듣는 게 치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안 내면은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오전 시간에 들었는데 일단은 하루에 하나씩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일요일 날에 저희가 간단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월화수목금토에서 이제 분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분과랑 산업성의 핵심, 르멘트 전도와 흩어진 제도들 메시지를 하루에 하나씩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유튜브 1.5배속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 리다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 분부 메시지들이 다 녹취록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끄적이는 것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 밑줄을 긋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적어도 되니까 너무 잘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 밑줄을 끄면서 들어요, 그냥 빠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수첩을 하나 썼는데 제가 밑줄을 끄는 거는 뭔가 와닿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줄을 좀 빠르게 훑어보면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아, 오늘 메시지는 그냥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기호를 좀 활용한 게 있는데 제가 밑에 뒤에 사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첩을 정리를 하고 나면 내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기도한다는 식으로 그냥 말이 되게 이어서 썼습니다. 그게 그냥 곧 저의 기도문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기도문 중에서 아 이거는 내가 조금 오래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나의 기도문으로 아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몇 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 기도문 구성은 이제 3부상이랑 회상과 없는 기도, 그다음 원단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기도문에서부터 앞부분 분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 순서대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말씀 들을 때랑 또 생각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수정해서 이제 그냥 또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고요.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 시간표인데 제가 다이어리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확보하자고 돼 있는데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 초록 색깔? 이게 제가 말씀을 들은 시간입니다. 나머지 빨간 색깔은 수업, 저 학교를 다녔으니까 수업이고 노란색 이런 거는 제가 취업 준비한다고 공부를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한 거고 이건 이제 병원 실습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수업이 10시부터 있어서 저는 아침에 들었어요.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1시간 정도? 시간이 너무 없으면 한 15분?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뭐 아침에 수업 있으면 중간에 듣기도 하고 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시간을 냈어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들었고요. 이건 이제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을 보면은 그냥 굿노트에다가 다운받아서 형광펜 마음에 드는 색깔로 아무거나 끄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줄 끄면 되고 가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괄로 쳐놓거나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들었어요. 집중하기 제일 좋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수첩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맨날 보려고 귀여운 걸로 골랐어요. 네, 이렇게 세 개가 제가 이제 말씀 6개월 동안 들으면서 쓴 수첩이에요. 그래서 안에 내용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린 밑줄 끈 내용을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적어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연필로 적은 거는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아니면 뭐 내 현장에 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간호사가 될까 뭐 이런 거 적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지금은 수첩에 안 쓰고 노션에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타자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건 이제 제 노션입니다. 노션에 그냥 적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기호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쓰고 나서 이거 노션에서 이제 기도 표시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기도해야 할 점들입니다. 그 느낌표는 뭐 깨달은 거, 그다음에 이제 물음표는 궁금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 표시되어 있는 거는 내가 실천해야 할 상황 이런 적어놓은 거고, 체크 표시된 거는 실천해야 할 상황 중에 실천하기로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자. 이걸 이제 실천 사항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 이거를 실천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하루 5분, 10분 보잘축복 누리는 묵상 시간을 가지자. 그러면 이제 플랜을 적어 놓는 겁니다. 하자고. 그래서 체크 표시할 수 있는 그 박스를 만들어요. 그럼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체크 박스를 해놓는 겁니다. 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좀 그냥 메시지를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좀 바꿀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은 제가 수첩을 쓸 때는 아이패드에다 그냥 이렇게 쭉 적었어요. 여기 강단 메시지,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메시지를 적었는데 노션을 쓰고 나서는 노션 메시지 바로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이건 그냥 매일 그냥 바뀌는 내용이에요. 메시지가 매일 바뀌니까요. 그다음 이거는 나의 기도문은 이제 앞에 썼던 그 기도문 중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 거,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를 이제 따로 적어놨어요. 이거는 정리가 다 된 거고, 이거는 중간중간 제가 또 이것도 수정합니다. 바뀐 게 있으면. 그래서 뭐 어떤 생각 들 때 뭐 내용 정리하고 뭐 어떤 내용을 기도문에 넣을까 이런 거 고민할 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문 하나를 만들면 이거는 이제 매일 기도가 바뀌지 않고 하는 저의 기도문이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메시지를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게 있는가, 메시지를 듣기 전이랑 듣기 시작한 후에 이제 바뀐 게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느꼈던 거랑 그냥 달라졌다고 느껴진 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확 와닿았던 거는 이제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저의 멘탈이나 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취업 잘 된다면 간호학과니까 내가 갈 병원은 있겠지. 이게 제일 한 취업할 때 시즌 되면은 선배들이 항상 하는 병원이에요. 어디 가든 이 병원은 다 있다. 자기한테 맞는 병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다 떨어지면 경병까지 설마 자대병원인데 날 떨어뜨리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되게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취업하면 우리는 다 간호사 하니까 그냥 간호사 하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바뀐 게,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보면 환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한테 꽂히는 단어가 이제 그 치유라는 단어가 너무 계속 꽂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간호사는 환자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하는데 너무 최적화된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간호학과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고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표로 했던 병원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는데, 제가 밑에 지금 글씨가 너무 작은데, 제가 이제 병원 취업하면은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이제 뭐 선배들이나 얘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단골 수다 주제가 있어요. S병원이랑 A병원이 있는데, S병원은 돈이 조금 적긴 한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복지도 너무 짱짱하고 진짜 거기 들어가면 오래 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임상에 오래 있고 싶어서 그럼 나는 무조건 S병원이다. 또 A병원은 좀 일이 빡세긴 한데 그래도 좀 교육도 많이 하고 뭐 중환자 이런 걸로는 잘 본다더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약에 내가 두 개 중에 어디를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이제 그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맨날 이걸 얘기했어요. 나는 S병원, 누구는 A병원. 근데 저는 진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S병원이었거든요. 그냥 저는 이 일이 힘든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좀 길고 얇게 갈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갑자기 나는 S병원 말고 A병원 가야겠다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A병원을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구나를 발견을 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 갈 이유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바뀌게 하셨겠지? 이런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목표로 했던 병원도 바뀌게 됐고, 제가 정말 그냥 피부로 느낀 거는 제가 취업 전형을 할 때였는데 제가 면접을 보게 됐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을 지원을 해서 면접을 서울로 가게 됐는데,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한 4개에서 5개 정도 병원을 보는데 이게 면접 일정이 다 같아요. 간호사들이 서울에 쏠리는 걸 방지하려고 일부러 면접 날짜를 다 같게 해서 겹치면 하나만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병원 면접이 이제 한 3일, 4일 안에 이제 한 6, 7개를 봐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일정이 겹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서울에 보내시려나? 그때는 그냥 긴가민가 나 서울에 가게 되는 건가? 서울 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조금 확신한 거는 제가 이제 하루에 오전에 면접이 하나 있고 오후에 하나가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강남이고 하나는 강북이어서 가는데 택시 타는데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서울이 또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오늘 차 많이 막힌다고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막 초조해가지고 저는 긴장하면 식은땀 난다는 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진짜 손에 완전 땀이 흥건할 정도로 너무 초조한 거예요. 면접에서 못해서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면접도 못 보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택시 타고 가는 길에 면접 준비하는 거 1도 눈에 안 들어오고 너무 초조해가지고 혼자서 막 손 툭 뜯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빠는 제가 경대병원에 가기를 원하셨대요.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냥 거기서 경대병원에 아는 사람들 많은 데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셨는데, 제가 서울에 서류 전에 합격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걸 보니까 아빠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를 서울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빠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절대 태풍 아니구나. 내 속도 몰라서도 지금 옆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편하게 휴대폰이나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면접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면접 내용을 다 보고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사님도 신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여기가 진짜 많이 막혔는데 한강 따로 가는 길이라서 너무 막히는데 오늘 근데 왔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진짜 너무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세기를 받은 거는 당연히 결과죠. 취업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A 병원에 최종 합격했어요. 합격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합격자 단톡방이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거기 제가 제일 핫 이슈는 이제 스펙이죠. 다들 어떤 토익 성적이 어땠고 학교 성적이 어땠고 뭐 대외 활동 몇 개 했고 이런 걸 이제 다 투표를 해요. 그냥 그런 걸 자료를 만들어서 또 다 밑에 전달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토익 성적, 뭐 학교 석차 이런 거 하는데 저 진짜 제가 왜 붙었는지 1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약간 놀라다 못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 어떻게 붙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진지하게 들 정도로. 근데 또 금방 마음 접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겠다 한 것도 아니고 나 원래 경남 갈랬는데 하나님이 A병원 가라고 하셔서 간 건데 그럼 하나님 보내신 거지 내가 잘해서 간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고쳐 먹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는 너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거고, 그래서 일상이 바뀌었냐 하면은 하나 바뀐 거는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빡치고 이러면 화도 나고 짜증도 냅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길래 이런 일을 만드신 걸까? 내가 왜 여기 가야 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정리한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되게 뿌듯합니다. 내가 헛으로 말씀 정리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지금은 계속 저렇게 하냐? 라고 물으시면 이것도 굉장히 찔리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피곤할 때도 있고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이게 체질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또 별로 걱정 안 하는 거는 일단 제가 해봤으니까 다시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지금도 다시 꾸준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저희 신앙생활, 대학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명색이 간호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준비를 했어요. 보이시는 여기 사진의 인물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백의의 천사 또는 근대 간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나이팅게일인데요. 간호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수업을 듣다가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는 손기술을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그래서 간호가 뭐지? 약간 그때 처음 전 생각해본 것 같아요. 간호사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간호가 뭘까라고 이제 질문이 항상 간호학개론 교재에 이제 맨 처음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돌봄 그리고 조력이라고 나옵니다. 간호라는 의미가. 그래서 간호사는 의사처럼 뭐 당뇨병, 뇌졸중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간호는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에서 뭘 배우냐? 제가 이론과 술기에 환장하는 멋진 콜라보를 적어놨는데 저게 답니다. 이론, 그 다음에 술기 두 개를 배워요. 이제 간호학과 하면 되게 공부량 진짜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암기만 잘한다고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또 손이 아무리 빨라도 아는 게 없으면 그 환자한테 뭔가를 해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과 술기 모두가 필요한 게 간호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학생 간호사, 학생쌤, 학생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간호학과는 병원에 실습을 나가요. 이제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을 할 때 1000시간 동안 병원 실습을 해야 이제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500시간, 4학년 때 500시간 이렇게 해서 병원 실습을 갑니다. 이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저 말이에요. 학생 강사, 학생쌤, 학생. 그래서 병원 실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히읗 발음만 들려도 저절로 고개가 휙 돌아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이런 신기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면은 네, 저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뭐 저희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뭐 바이탈이나 뭐 혈당 재는 거, 심부름, 그다음에 검사 환자 모시고 가는 이런 거 하고 쌤들이 현장에서 뭐 하는지 관찰하고 주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간호학과 찍먹해보시라고 잠깐 이제 제가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제가 4학년 때 배운 수업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 4년 동안 달달 공부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제 간호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표랑 내용을 해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게 환자 케이스, 환자 히스토리랑 그다음에 랩 결과, 실험 결과, 그다음에 발달사 이런 거 적어놨는데 이론이라고 하면은 모든 간호 활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환자가 왔다 이러면은 고혈압, 당뇨 이게 뭔지는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질병인가, 그 질병의 원인은 뭐고 증상은 뭔지, 그 환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대충 하더라. 그다음에 이 환자한테는 이런 간호 중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간호 술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를 머릿속으로 아는 게 이론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환자 상태가 뭐 이렇게 됐다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물어봐야 되지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또 검사 결과 정상 수치가 뭘까, 비정상 수치는 뭐지,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거 뭘까, 약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론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이런 환자의 상태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했으면 두 번째는 술기입니다. 이거는 간호의 꽃이 바로 간호 중재인데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면 그거를 실제로 해야겠죠? 이걸 연습을 하는 게 술기입니다. 이제 되게 많은 중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핵심 기본 간호술이라고 20개가 있어요. 간호학과 입학하시면 그거를 되게 달달합니다. 거의 뭐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해요. 그래서 뭐 프로토콜이 뭐고 뭘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의사 지시사항이랑 그다음에 간호기록지예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으로 환자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 혈당을 어떻게 측정하고 심전도는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뭐 약물은 어떻게 주사할 건지 이런 걸 배웁니다. 간접적으로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때, 또 뭐 교육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또 다른 의사나 약사와 같은 다른 병원 인력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배우죠. 그리고 이제 간호 중재를 했으면 어떻게 기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다 병원 간호사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같이 간호학과를 나온 친구들도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다는 건데요. 졸업 후 진로가 엄청 다양하긴 해요. 뭐 교육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임상에 갈 수도 있고, 지역사회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고 접하기 쉬운 게 병원 간호사죠. 병원 간호사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총칭을 하긴 하는데 부서마다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간호사 일 할만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하죠. 부서 바이 부서라서 설명을 못 해주겠다. 병원 간호사도 매래 보는 외래 간호사, 이거는 병원 가면 가장 많이 보는 외래 간호사, 그다음에 병동에서 일하는 입원했을 때 보는 그런 병동 간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법대 간호사, 뭐 응급실, 중환자실, 뭐 수술실, 마취회복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특수파트라고 하는데 이 부서마다 정말 하는 일이 달라요. 교육만 전담을 하는 교육 간호사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 간호학과를 관심 있는 랩런트들이 계시면 좀 자대병원 있는 데로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대병원이 이제 그 대학에 속해 있는 병원이 있는 데 말이에요. 뭐 대학병원 같은. 뭐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경북대를 나왔으니까 경북대학교 병원이 저희 자대병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대병원이 있는 학과를 가면은 좀 실습을 다양한 부서를 돌 수 있어요. 병동도 갈 수 있고 병동도 뭐 외과병동, 내과병동 다 갈 수 있고 특수파트 이런 데도 갈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선택할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약간 임상 탈출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상 탈출이라고 하면은 병원을 때려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근데 또 병원이 끝이 아니니까 또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행동하라는 건데요. 사실 그런 말씀 요즘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뭐 한 단어, 한 문장 요약해라, 뭐 메시지를 매일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뭐든지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뭐가 나한테 잘 맞는지. 그래서 저도 이런 체질이 전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다 응답이 오는 거니까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도 지금도 결국에 마지막도 기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일단 한번 시작부터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제 지금 기도 제목인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 정해놓고 그냥 계속 기도해보세요. 언젠간 응답이 올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어야 본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이라도 기도 제목이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같은 거나 있으면. 네. 우리 질문 사항은 질문. 네. 랩런트들이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이렇게 사문을 이렇게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자기만의 기도 제목까지 나오기까지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허예지 선배 랩런트는 그렇게까지 하루를 하는 시간이 기도 제목까지 정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말씀 정리하는 시간에 따라 다른데 저는 좀 제대로 빡 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끔 이제 너무 바쁘고 저도 데이 실습 가야 되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때는 굳이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안 하고 그냥 정리해놓은 거 그냥 다시 읽어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좀 충분하다 이러면은 메시지도 듣고 정리도 하고 기도문도 쓰고 기도도 하면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된다 이러면은 오늘은 그냥 메시지 하나 틀어놓고 내일은 메시지 들은 거 정리하고 그 다음은 들은 메시지를 기도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했어요.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내가 그거를 한다? 약간 여기 좀 오히려 좀 했던 것 같아요.